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완도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도야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서 민선 8기를 열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전남 교육을 위하여 노가 많으신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 관광, 해양 역사가 살아 숨쉬는 건강의 섬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저는 완도읍에서 여객선으로 50분 걸리는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슬로우시티 청산도가 고향입니다. 오늘 도정 질문은 11대 도정 질문과 상임위에서 제기했던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40분의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전남 해양수산 발전과 전남의 항만 건설에 있어 노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은 확보를 많이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일한 지방무역항이 안도항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도항은 제3차 해양수산부 항만 기본 계획에 중앙방파제와 유선부도가 반영돼 있었고 안도항에 정박해 있는 대다수 여성과 소형어선 낚싯배 선주들이 태풍이 오면 선박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도록 해주라 건의했으며 본 의원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11대 도정질문과 농수위 상임위에서 항만 건설 관련된 많은 질문과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도지역 항만 건설과 소규모 항에 많은 배려를 해준 데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감도는 본 의원이 우리 안도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현재 우리 안도항은 태폭풍 시 대피항만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파제와 유선부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중앙방파제와 유선부두가 건설되면 우리 안도항이 피항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항상 해양수산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중앙방파제와 유선부두가 건설되면 어느 정도 완도 항내에 있어서 종원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은 안도항이 대피항만으로서 지방무역항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제5차 화면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5차 항만 기본계획에 완도항 한계설 신지다리까지 연계시키고 이망도로를 우리 신길이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내야 됩니다. 또한 완도 반대편 지금 강동 물항장 돌체부도 있죠. 네. 이쪽이 항만 기본계획 반영시켜서 어선 정박지와 휴식부를 만들어서 안도항이 전체적으로 지방무역항으로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완도는 저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많이 수산물을 생산하고 또한 여러 가지 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저도 상당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도 중앙방파제 유선부두에 직립식 소파블럭이 설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직립식 소파블럭을 설계 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립식 소파블럭의 그 항내 종온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예, 파도의 힘을 감소시켜서 항내 정원들을 유지하고 네, 반사별 방지해서 항해나 부두에 만드는 콘크리트 소파블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중앙방파제는 해상에서 항만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외곽 시설로 큰 파랑과 해에 유리한 매블러를 사용하였고 유선부두는 소형 유어선 계류 시설로
비용과 학내 정원도 개선과 큰 와로 블록을 정해왔다고 했습니다. 네. 본원의 생각은 저희 안도항에서 중앙광파제나 유성부두 쪽이 바람이나 바람 강도가 태풍 강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수치가 따로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항만에 있어서 설계 기준에 보면은 항만 내 수심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0.7 정도의 그 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큰 블럭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3m 미만인 그 유선 부두에 있어서는 0.6m 미만의 파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그만한 그 블럭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방파제는 공법 자재 심의를 거쳐서 설계 반영했고 현장에서 제작하는 특허 공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선부두는 본의원에게 공법 자재 심의 대상이 아니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설계 이걸 적용시켰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방파제에 있어서는 공법자재 선정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좀 블럭이 큰 거에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유선 부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법자재 선정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설기술 시험회를 거쳤는데, 이것은 거의 전라남도 그 감사실에서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한 광급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기에 맞는 그 조그만 블록을 사용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감사국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 결과 감사과실 공고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소파부두, 유선부두, 소파블록은 총회 입찰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네. 총회 입찰이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전체 금액을 입찰 붙인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법적인 용어 총액 입찰을 개념 및 대상 물품에 있어서 총액 입찰이라 하면은 당의 계약 목적을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그래 전체 금액 입찰을 붙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본호의 생각 유선부대 적용도 아록이란 직립식 소파 블록을 감사관실 공고에 따라서 강급으로 구매한다 하는데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 발주한 항만공사에서 규격과 직립식 소파 블록을 설계에 반영하고 광급으로 구매한 사실 있습니까? 광급으로 구매했던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항만공사에 발주한 돈의 광급 직립식 소파 블록은 아직까지는 공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광급 자재 발주 준비 중인 3건, 즉 설계를 마친 것은 3건이 있습니다. 완도항 유선부두 축조공사, 녹동 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여수시 선죽항 시설공사 3건입니다. 그 전에 본 의원이 자꾸 질의했고 상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그때는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에 직립식 소파 블록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호의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것을 지금 그 옆에 안도 어항구라든가 해경부두에 이글루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 공법인데 현장에 제작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 우리 유선부두 옆에 바로 해경부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바로 어항구고.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지금까지 해왔지 않았던 광급 구매를 한다는 것이 본연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을 본연 한번 이해 한번 시켜주십시오. 예, 그동안 시설 공사 등에서 특허 공법 반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도 감사관실에서 지난해 4월 소파 블록에 대한 특정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공고에 따르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광급 자재로 총액 입찰 방식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 경쟁 입찰을 위한 광급 자재로 발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보면 총회 입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라 했습니다. 네, 녹동 신항 한 거죠. 광급 자재의 구매가 현 시점에서
가능한 총회 입찰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항만가에서는 총회 입찰 부분을 택했어요. 이것도 강급으로.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전라남도에서 발주한 항공건설에서는 특허 기한이 끝난 일본 공법인 직립식 소파블럭을 현장 제작했고 특허 공법인 직립식 소파블럭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대표적인 일본 공법이 방금 말씀한 와록이나 이글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와록 이글루는 그 전에 특허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공법 심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 적용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바로 현장 제작하게끔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감사국장이 이 말씀 들었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유선부두의 직립식 소파블럭인 아록을 구매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설계 반영하고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걸 언제쯤 구매할 예정입니까? 설계에 의해서 공사 추진 사항을 보고 구매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프로나 진행됐습니까? 유선부두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착공이라 하면은 보통 30%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유선부두 직립식 소파블럭 구매가 되면 다음 도전 질문에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도항 앞바다에 건설용 크레인이 정박해 있고 오탁 방지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완도항 북방파제 인근에 길이 497m짜리 중앙방파제가 공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 5월. 하지만 주민 의견은 찬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선박을 소유한 주민들은 태풍과 바람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완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안도항이 8m 이상 동풍이 불면 배를 여기서 정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딴 데로 피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도항 내에 조그맣게 피항지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 배가 너무 많이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완도군 번영해를 중심으로 교류 변화와 폐기물 침전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환경오염 불식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걸 우려해서 사후 환경 영향 평가를 공사가 끝나고도 5년 동안 저희들이 사후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우리 안도 지역에서는 중앙 방파제 건설로 인한 태폭풍 시 대피 항만 건설과 환경 오염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완도항 공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현재 안공된 군내려 항구가 수백억 예산이 투입됐지만 피항지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남방파제 보항 시 해수소통구 300mm 524개를 다 막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강력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네. 우리 어민들이 민원 제기한 거에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렇죠? 북방파제에 예. 해수소통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 소통구 건설은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에 반영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또 문제가 있으면은 잘 아시다시피 사후 환경 영향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서 그쪽에 오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연은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대체부두에 북방파제 소통을 설치하고 관광객과 낚시들이 많이 낚시 동호회들이 찾고 있습니다. 네, 관광객 어민들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국장님, 지금 안도항 중앙방파제 유선부두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사전 환경 영향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사전 환경성 평가를 했는데 분야별 환경 영향 예측 결과 중앙방파제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은 매우 현재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안도 중앙방파제 건설 후에 사후 환경 영향 조사에서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오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저희들이 환경 영향 평가에 제시된 혹시라도 저희들이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공사 착공 이후 즉 2021년 5월 이후 분기별 1회씩 지금 계속 지금 총 1년의 사회에 걸쳐서 지금 저희들이 사후 환경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사후 환경 조사 결과 이렇게 뭐 부유사 확산 방지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 조사도 한번 병행해 본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계속 모니터링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안도항 내에 침전 폐기물 수거 사업과 안도항 내 수산물 유통업체와 식당에 예. 깨끗하고 정수된 예. 해수를 공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질의 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금 중앙 방파제가 거기에 건설되면은 어떤 그 해류에 있어서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선어 횟집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물을 끌어오는데 지금 오염수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완도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저희 주민들이 줄기차게 북방파제 해수통 후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꼭 이 사업이 반영돼서 우리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해상에 있어서 지작물의 설치로 인한 오염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해낭 땅끝항 공사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땅끝항은 사실 2020년 9월에 공사 착공되었으나 공유수면 점용 시설 즉 인수라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철거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5월 달에 지금 작년 5월에 공사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년간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 방안이 있어요. 전라남도에서는 이 공사를 다시 재개할 방안이. 예, 저희들이 지금 공유수면 거기 보시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두 가지 지작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공유수면에 인수라인이 지금 나가 있고요. 또 한 군데 보면은 해남군에 있어서 육지부에 해남군이 지금 펌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회에 걸쳐서 개고장을 냈습니다. 철거를 해 주시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나 이렇게 바로 행정 대집행을 하면은 그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인의 생계 유지와 영업 손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저렇게 두고만 봅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9월이 공사 준공 기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원에 제출한 자료에 하면 모든 공사 지연 사유가 전복 집회장 민원인한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전라남도와 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할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1월에 행정 대집행을 한다 하는데 11월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집회가 생물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건 연구해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개인적인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쉽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여러 가지 좀 해소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땅끝항은 해남 위치에 있으나 우리 노화 복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전에도 도정 질문에 응급환자 이송 시 계류 시설을 건의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그 섬 주민들에 대한 불편 사항과 또 생명에 대한 보존 권한, 또 누구나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그 권리를 주장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해수부가 했고,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이 사항을 공사를 하려고 해도 땅끝한 정비 2단계 공사 계약이 이미 5월 27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이 고시된 후에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2단계 공사에 그래도 2단계 공사에 포함하거나 또 안 될 경우에는 별도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땅끝항 공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공사가 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분리발주해서 네, 이 선박 계류장을 먼저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예, 전라남도에서는 여객선, 섬 여객선 일반인 방값 운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방값
여객선 선운임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그런데 추진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 그 전남 방문회를 맞이하여 시범 사업으로 한 8, 9억 정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완도 노화 예. 같은 경우에는 좀 시범 사업을 했는데 인기가 좋아가지고 좀 빨리 떨어졌습니다, 돈이.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예산을 적게 책정했잖아요. 아닙니다. 13일 했나요? 예, 한 10억 정도. 1억. 아니 그 완도군은 1억입니다. 예. 그래도 국비 제일 많이 1억, 도읍 1억에서 12일 만인가 14일 만에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추가하다 보니 그렇게 우리 됐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내년엔 충분한 예산 확보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반인 섬 영역선 방가 운임 사업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섬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이 지역 어민들이 보시면은 이제 이 고기를 어획해 놓으면은 그래도 현지에서 회로 해서 팔거나 어떻게 부가가치를 해서 좀 이렇게 가공해서 팔거나 그런다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전남도에서 때문에 2002, 2003년 전남 방문회 맞이해서 예.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했죠. 이런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얼마 확보했어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10억 원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올해도 해봤잖아요. 총 8억을 확보했던데. 예, 그 의원님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에서 했던 그 여객선 천원 사항하고 그 다음에 반값을 지금 국고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태우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최선을 국장님. 다해보겠습니다. 섬 관광 정책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섬 관광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가고 싶은 섬에 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먼 10인 미만 거주하시는 이렇게 분들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이렇게 본 의원의 생각은 섬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섬 관광 정책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일정하게 공감합니다만은 그래도 섬이라 하면은 단순한 섬 관광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은 갯벌과 바다가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교통 대책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섬 관광은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다만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국과 이렇게 충분한 소통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상호 협력 보완하면서 섬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냐 하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본원의 생각은 섬 관광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예. 문화관광체육부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참모는 금액 영역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역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를 한 3억 원 확보해 가지고요. 지금 전남대학교하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산란 즉 성숙이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문어 금어기에 대한 사항을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면 조정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모는 금어기 동안에 어민들에게 지원한 경비들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없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8조 휴역의 설정 및 운영 제4항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휴역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에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지원할 수 있다. 제2호 보험료 생계비 선호 인건비 등의 기본 경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굳이 제가 변명을 한다면 유류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선에 대해서는 유류값 상승만큼 지원해서 아마 그분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올해 안도 지역에 10톤 이상 대형 인양기 설치 사업을 몇 개나 했습니까?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완도군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저한테는 정확한 자료는 없는. 저희 전라남도에는 지금 올해 한 44개소 정도 하고 안도 있습니다. 지역은 한 개 했습니다. 높도 지역에 높도 예. 방축에. 예. 그래서 내년에
우리 대형 인양기 설치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의 예. 계획 어떻습니까? 내년 계획은 올해보다 한 6억 증액가 한 70억 규모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인양기에 대한 설치 사업을 좀 사업비를 늘려놓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의 선박이 대형화되어 있고 어획물도 김이나 전복, 기자 등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10톤 이상의 대형 인양기가 각 어촌 개마다 필요하다고 많은 민원을 놓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안도 지역은 소환 미라리의 경우만 해도 김 수매 현장에 20톤급 크레인을 4개를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네, 1년에 수수료가 3, 4억이 나갑니다. 네, 이 금액을 김 수확 판매 수수료에 넣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민들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대형 크레인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충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옛날에는 개소당 1억 원 그러면은 한 10톤짜리 정도 들 수 있는 그런 크레인이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그 지침을 풀어가지고 그냥 개소당 시설비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고정식이지만은 이동해서 쓸 수 있도록 이동식 대형 인양기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이 다 바뀌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희 안도 지역은 전남 수산물 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복, 김, 미역, 다시마, 광어 등 수산물과 전남에서 가장 많은 수산 경영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이산기후, 고수홍 등 바다 환경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복의 폐사로 인해서 전복 기간이 줄어들어서 큰 전복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전복 폐사 원인과 전복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있습니까? 전복을 대체할 수 있는 제가 그 부분에서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전복은 3가지의 복합적인 의해서 지금 폐사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장 노후하고 겹치는 것이 온도 상승. 그 다음에 온도 상승 기간에는 방남 방정을 하게 됩니다. 그 3가지 요인이 겹치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은 어장 물길 트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양수산과학원하고 합해가지고 그 가공용하고 레어용하고 좀 분리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방 국장님이 3가지 원인을 말씀했는데요. 지금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이 3가 원인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예, 어민들이 밀식이 하는 데서 큰 바다로 가지고 가서 해도 전복이 폐사를 합니다. 예, 1년 반 이상 키우지를 못해요. 네, 이 폐사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민들은 이런 전복이 고수원, 안도 지역에 잘 맞는 환경,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고수원, 환경 여건, 자꾸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안 먹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도 바다에 가면 전복이 없어요. 치폐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내년 명절 전에 또 다 뺍니다. 1년 반 키워서. 예,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와 집중이 필요하는데 안 하고 있는지 못 찾아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의원님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학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은 19년도에는 33% 이렇게 폐사가 있었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22% 폐사로 많이 좀 폐사율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전복을 대체할 만한 양식 품종이 없습니다. 예, 고소득이. 그래서 전복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복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안도의 청년 인구는 50%, 네, 저는 전남의 청년 인구는 20% 감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어떻게 동의합니다. 생각하세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상호입니다. 전남 건설발전에서 노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전남의 섬 연륙 연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완도는 존경하는 김영욱 도지사님과 국장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약산 금일이 국도 승격, 소왕구도와 소왕구도는 지방도로 승격되어 숨통을 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약산 금일, 소왕구도와 소환도의 연륙교 건설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흥과 안도를 연결하는 지방도 830호선이 작년 6월에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시 국도로 승격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업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산 금일을 연계한 연도교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국가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차기 국가에 언제나 반영됩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2026년부터 시작되는데 아마 지금 2024년부터 아마 정부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해야 될 계획 것 같습니다. 홍 의원의 생각은 예, 예. 지금 소환 구도와 소환이 연도에 연결되면 지금 지방도 806호선이죠. 아 지금 구도 소환입니다. 예, 예. 아까 지금 말씀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승격된 지방도가 송지명, 송월에서 노화까지입니다. 예. 이 부분이 완성돼야만이 지금 안도의 소환, 노화, 복일 인구가 11,000명에 육박합니다. 예. 그럼 이 세 개 섬이 하나 단일 섬이 됐을 때는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 소환, 노화, 복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원은 소환 구도와 소환 연결됐을 때 반드시 806호선 송지면, 송월이 하고 노화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지방도 승격 이후에 제가 지난 8월 완도군에서 사업비 50% 부담한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인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금년 말까지 실질적 용역 발주하고 2024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십시오. 이곳은 일제강점기 함경도 부청, 부산 동네와 함께 항일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3대 성지다. 당시 6천여 명 주민들 중 애국지사 800명이 불령 선인으로 낙인 찍혀 일제 탄압을 받았고 20명의 대한민국 건국 훈장 서훈자를 포함 모두 89명의 독립운동가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1897년 일제는 목포항을 개항하고 일본 배들의 항해를 돕기 위해 방사도에 등대를 설치했다. 동학군 이준화는 고종 황제 폐위 직후인 1909년 의병들을 이끌고 등대를 습격, 일본인 4명을 처단하고 주요 시설물을 파괴하는 의거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훗날 소환도에 들불처럼 타오른 항일 독립운동의 발화점이 되었다. 1923년 5월 16일 설립된 사립소환학교는 항일 투사들을 키워낸 요람이자 소환의 항일운동이 전국 각지와 만주, 일본에까지 뻗어나간 전초기지였다. 당시 사립소환학교에는 당대의 항일운동가와 지식인, 선각자들이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송내호는 바로 그 대표적 인물이다. 소환도 출신으로 1910년대 서울에서 활동하며 중앙의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했던 송내호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항일 조직인 신간회에서 이상재, 한용운, 신채호 등과 함께 발기인이자 규칙심사 5명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할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1927년 5월 일제는 사립소환학교를 강제로 폐교한다. 소환 주민들은 이에 맞서 대대적인 복교운동을 전개하는데 이러한 사립소환학교의 복교운동은 조선, 동아 등 주요 일간지에 대서특필된다. 일제 탄압이 본격화된 것도 이 무렵부터다. 1927년 11월 20일 사립소환학교 강제 폐쇄에 대한 항의 집회에서 집행부가 준비한 선언문이 일제에 압수됐는데 이때 송내호를 비롯한 간부 13명 등 항일 조직의 핵심 세력들이 모조리 검거되어 옥보를 치른다. 목포 형무소에 수감됐던 송내호는 투옥 중 얻은 폐결핵으로 1928년 12월 20일 3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섬 이름은 소환이나 민불안이요 산 이름은 가학이나 학불레라며 애국지사들이 망국의 한을 담아 읊조렸던 식구처럼 무참히 꺾이고 짓밟히면서도 결코 굽히지 않았던 소환의 항일 정신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 예, 국장님 혹시 소환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2018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정치권에서 항일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환도는 부산 동래, 함경도 북청과 더불어
일제 강점기 가장 활발하게 항일 운동을 전개했던 항일 운동 3대 성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완도 섬 지역은 소환도뿐만 아니라 신지 항일 기념탑, 고금도 항일 충원탑, 약산 항일 기념탑이 있습니다. 국장님, 전남 섬 지역의 보훈 시설과 보훈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전남도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예, 우선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좋은 또 자료를 소개해 주신 이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내 현충 시설은 239개이고 항일 관련은 120개입니다. 그중에 섬이 약 한 36개가 있는데 완도가 6개로 제일 많은 곳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저희 도에서는 독립운동 현충 시설 114개소에 대해서 표지석을 설치하고, 그리고 완도 소환도에 이 추모제 그리고 또 기념 사업을 하는데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충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은 국가가 하고 또 시군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 의원의 생각은 지금 섬 지역의 항일 역사라든가 예, 항일 이런 기념물이라든가 이런 역사 의식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에서 큰 관심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아까 말씀드린 소환, 약산, 고금, 신지, 청산까지도 항일의 그런 저항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소환도는 국가보훈처로부터 2007년도 현충 시설 지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매년 7월 15일 날 항일 문화재 1,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할 뿐이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소환 항일 운동 추모제 그리고 재현 행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과 같이 요청 사항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섬 지역에 우리 안도뿐만 아니라 예. 섬 지역에 이런 항일, 특히 고한말 이런 의병, 우리 당사도는 고한말 의병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현재 전남도에서 6.25 참전 용사와 월남 참전 용사 수당 얼마쯤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2만 원 지급하던 것을 1,000원으로 지금 인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2만 원에서 1만 원 인상이요? 예, 3만 원 인상 안 3만 했습니까? 원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제 없었던 부분이고 또 나라를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김동락 지사님 그리고 이철 의원님처럼 관심이 있으신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최근래에 도입이 됐고 지금 21년 또 20년에 각종 이렇게 종목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조금씩 10,000원씩 이제 인상해서 지금 3만 원 수준으로 맞춰져 가고 있는 전남의 상황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 정경환 지사님이 결단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참정 용사분들이 1년에 700명에서 800명이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고령이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6.25 참전 용사는 90세 이상인 분들이 많으로 지금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인근 강주시에서는 나이별로 차등을 둬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6.25 참전 용사들은 똑같이 3만 원이 아니라 1년에 700에서 800명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6.25 참전 용사들한테 수당을 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희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최근래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도입됐고 조금씩 확대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제가 재정 말씀드리잖아요. 여건도, 예, 우리 고려하고 6.25 참전 분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삶이. 예, 이분들한테 분명히 국가에서 우리 전남도에서 시군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월남 참전 용사분들도 70대 중반인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극진한 예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예산 이걸 좀 증액합니까? 일단은 다양한 부분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중 교육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전남 교육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환대 영상 보셨죠? 예. 예, 봤습니다. 선거 기간에도 그 이야기 혹시 들었습니까? 소환대 예, 관심 가져주라고. 예, 저는 저희들도 그 개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우리 제가 전남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했습니다. 예, 소환 기념관 한 번씩 방문해서 예, 항일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방금도 우리 해양수산학자한테 전복에 대해 질의했는데 예, 제가 11대 4년 내내 전복 학교급식에 대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예,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전복 학교급식에 대해서? 예, 존경하는 이철 의원님께서 그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식품인 전복을 제공하자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이제 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급식비는 이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특식비로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 교육청의 특식비 예산의 20%를 농수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동안에 쭉 사용 내역을 보니까 전복이 2008년도에 1억 3천 정도 식품비로 지출이 됐다가 금년에는 17억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범위 내에서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7억 정도 지출했다는데 저희 전복 산업이 7천억, 1조에 육박합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자꾸 어렵다는 문제가 아니라 전복은 우리 안도뿐만 아니라 현재 해남, 신안, 공, 강진에서도 바다에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복 양식 때문에 섬 지역의 학생 수가 줄지 않고 청년 인구뿐만 아니라 섬 지역 전체 인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전복 어가들의 가격 하락, 폐사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복 어가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전복을 못 키우고 그 지역을 떠났을 때 자연히 자녀들도 같이 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줄지 않고 계속 그 섬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복을 학교에서 채택해서 대량으로 거기에 학교에 들어가면 판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전복 양식 어가들이 더 안정적으로 전복을 공급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도교육청에 전복 학교 급식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러면 예, 내년에 뭐 17억 올해 17억 정도 됐습니까? 작년 올해? 올해 예 17억 정도, 17억 내년 어느 8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뭐 그 17억 이거 태도 안 납니다. 중국 예. 사줘도 어쨌든 더 늘리도록 국민들한테 17억 해줘도 어디서 가져간 여짠지 관심이 없어요. 예, 최소한 100억 정도는 돼야 아 전라남도 학교 급식이 채택이 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기에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식품비에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적극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그런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도지사님 방금 그 말씀드렸죠. 예, 전복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우리 정치인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잘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완도는 1200년 전 장보고 대사의 유적 복원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성약화 사업, 항일 운동의 역사적 성지로서의 재조명과 발굴이 필요합니다. 또한 섬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태풍이나 안개가 끼고 강풍이 조금이라도 불면 여객선을 통제합니다. 1년에 3분의 1은 여객선이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완도는 안도항, 항우판뿐만 아니라 12개 읍면의 섬 지역은 태풍 내십지, 선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항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섬에서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 시 닥터헬기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환자 유선이 안 되어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섬지역 가뭄시 식수로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섬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지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연루연도가 건설되고 가뭄시 물이라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